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늘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N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정기 여론조사죠. 데일리안 의뢰로 정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들한테. 이게 ARS 조사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상대로 어제 조사한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건데, RN서치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이나 뭐 이런 곳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사람들이 답한 겁니다. 그게 몇 퍼센트냐? 40.6%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17일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추 장관이 언론에는 별로 거론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 조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도적으로 걸림돌 인물 1위에 등극을 했다. 이런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검찰개혁, 이른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거의 없다. 이런 거 오히려 역으로 그에 대한 거부감만 키워왔다.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0.6%, 그럼 2등은 누구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12%, 3등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5.5%,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8, 어쩌고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고, 윤예 교육부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모름 무응답이 15%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른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고서는 1, 2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검찰, 그러니까 검찰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획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은 가장 큰 책임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부동산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단과 처방이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단은 부동산 민심이 들들 끓고 있으니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 대책은 발표했는데 문책 인사는 청와대 수석, 글쎄 그게 부동산 문책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수석 몇 사람, 민정수석 했던 그런 사람 몇 사람, 김조원 전 수석 이런 사람 몇 사람 교체하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동산 정책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 진단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처방도 잘못됐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식의 인식과 대책이 앞으로 전국 운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큰 걸림돌이 1번 추미애, 2번 김현미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역시 국민들의 문제인식과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어긋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특별히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득을 볼 소지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역별로는 어떠냐? 대개 PK가 그렇게 나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52.8%로 가장 나쁘고요. TK, 대구, 경북이 48.2, 충청 45.6, 이렇게 돼서
저 지방 그러니까 영남과 충청권에서 굉장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TK, 대구 경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신 지역에서도 추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별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RN서치 조사에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40% 선이 붕괴됐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거기에서는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고 검찰개혁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33%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검찰개혁이다 라고 얘기한 게 14.8%입니다. 차이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11.4%가 잘못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추미애 리스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 생각에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은 앞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1년 8개월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아마 1년 남짓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여 정도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에 추미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을 앞당기느냐 또는 가속화시키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조사에서는 또 RN서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관해서도 정기 여론조사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40%가 붕괴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약간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 이런 점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주에는 긍정론이 38.7%로 40% 이하, 40%가 깨졌다 그랬는데 오늘은 41.4%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상승세고요. 그럼 부정은 55.6%에서 55.1%로 약간 하향됐습니다. 약간 하향. 이런 점을 본다면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인데요. 서울의 부정론이 지난주에는 65.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정론이 조금 줄었다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울에서 아직도 60%가 넘는 응답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거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정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정말 국민 밉상인 사람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을 당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연이어서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가고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뭐 호남 사람이든 충청 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공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야 늘 그런데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영남보다는 호남 출신이나 충청 출신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주변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공천 기준, 이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여튼 그런데 호남 사람이든 충청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영남 사람은 일단은 없습니다. 거론되는 거에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 기준에 하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부감,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전국 지역별로 보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늘었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는데 5.1%포인트가 늘어서 63.7%가 부울경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의견을 냈다. 이거는요, 이 중에 이제 뭐 부산도 뭐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결국은 미래통합당 후보 당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차피 뭐 부산이나 또는 경남 출신 중에 한 사람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할 텐데 이것도 일단 63.7%가 부정적 견해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민주당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청신호가 켜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라는 건 뭐 늘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또 지표를 얼마나 선도해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이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천까지는 한 5개월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서울과 부산의 이런 분위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궐선거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반적인 흐름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권의 그런 움직임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이게 반전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뭐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에 그다지 뭐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르죠. 뭐 다시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안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통합당이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